자, 다음으로는 브루스 플랫의 투자 비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루스 플랫 누군지 모르실 거예요, 거의 다. 유명한 사람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께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닐 텐데, 일단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그 2009년에 어떤 일이 있었죠? 바로, 2009년에 여러분들이 가장 끔찍해하는, 현 시대를 살고 있는 투자자들에게 가장 끔찍해하는 거의 엄청난 금융 위기가 있었죠. 바로 세계 금융 위기가 있었습니다. 리먼 브라더스가 뭐 파산을 하고 또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가 일어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때에 바로 투자로 큰 수익을 거뒀던 사람이 바로 브루스 플랫입니다. 엄청난 수익을 거뒀어요. 엄청난. 여러분들도 다 짐작하시겠죠? 엄청난 수익 거뒀다 하면은 이때 투자했으면은 저점에서 샀으면은 당연히 돈 많이 벌었겠죠. 이건 당연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투자의 현인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고, 이 사람은 그냥 뭐 개인 투자자가 아니라 브룩필드 자산운용의 바로 CEO입니다. CEO, 최고 경영자, CEO. 그래서 자산운용사의 CEO다. 그러니까 아주 자산운용사가 뭡니까? 여러분들 고객들의 돈을 맞죠? 그래서 자산운용사는 펀드를 운영하는 펀드를 운영하는데 고객들의 돈을 모아서 펀드를 만들어서 그걸로 투자를 하는 건데 이 브룩필드 자산운용의 수익률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상당히 좋았던 그 대장이 바로 CEO가 바로 이 브루스 플랫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그 당시에 이제 2009년도 때 어떻게 됐으면은 이 브루스 플랫이 어떤 걸 샀으면은 바로 이 부동산을 샀어요. 부동산. 뭐 주식이랑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결국 부동산도 여러분들이 좀 신경 쓰셔야 되거든요. 부동산도. 그래서 어떤 부동산을 샀으면은 이 미국과 유럽 주요국들의 것을 샀고 또 그것도 물론이고 브라질과 인도 등등 신흥국의 그런 부동산 쇼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위기에 놀란 투자자들이 앞다퉈서 자산을 처분하는 가운데 값이 떨어진 주요 도시의 고층 빌딩을 사모은 것입니다. 고층 빌딩을 사모았어요. 고층 빌딩. 세계 도시의 빌딩이 있죠. 근데 그 최고의 빌딩들을 사모았다. 이런 것들은 어쨌든 최고 수도에 있는 빌딩들 막 몇천억씩 하죠. 5천억, 7천억 막 이렇게 합니다. 건물 한 채. 지금 서울에 있는 빌딩들도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빌딩들이 한 채에 막 5천억, 7천억 이렇게 해요. 이런 것들 5천억에 사서 7천억에 팔아도 엄청난 돈을 벌게 됩니다. 이런 것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라고 해서 약간은 좀 거리가 멀리 느껴질 수도 있겠는데 주식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리츠 펀드를 통해서 하면 돼요. 자, 그래서 리츠 펀드 뭐 A리츠 주식에도 있어요. 이런 종목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거는 A리츠 종목인데 요거는 바로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부동산 투자하는데 어떤 부동산이냐? 바로 상업용 부동산 또는 주택 부동산 이런 것들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회사에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A리츠는 회사에 투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바로 진짜 건물에다 투자하는 거예요. 건물을 그냥 사요. 사람들의 돈을 끌어 모아서 건물을 한 채 삽니다. 그럼 이거를 만약에 5천억에 샀어요. 근데 5천억에 살 수도 있고 아니면 건물을 지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건물을 지었다. 그러면 아파트도 합니다. 이거 아파트도 있거든요. 아파트 분양. 그래서 아파트를 지어서 나중에 비용이 5천억이 들었는데 나중에 바로 9천억에 팔면은 4천억의 이 차익이 남게 되죠. 그리고 9천억에 팔고 나중에 3년 뒤에 9천억에 팔고 그 4천억만큼을 사람들한테 투자자들한테 돌려줘요. 리츠펀드라고 하죠. 리츠펀드.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할 수 있어요. A리츠. 아무튼 이런 거 말씀드리고 아무튼 이런 투자를 우리도 할 수 있다. 부동산 투자.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 브루스 플랫이 그렇게 부동산을 열심히 사들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금융위기 때, 세계 금융위기 때 어떤 일이 있었으면은 서브프라임 사태가 있었는데 서브프라임 사태의 가장 주된 원인은 바로 부동산 가격이 폭락을 했습니다. 폭락을. 왜냐하면은 그 당시 2009년 때 그 은행들 있죠. 서브프라임이 뭡니까? 은행 제2금융권이에요. 제2금융권. 제2. 근데 제2금융권들 어떻게 먹고 살죠? 그 은행이라던가 이런 은행들은 대출
예대 마진을 통해서 먹고 살거든요. 근데 대출을 해주죠. 대출을 해주는데 중요한 거는 부동산 담보 대출을 하죠. 그래서 부동산 담보 대출을 하는데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어요. 미국에 있는 부동산들이 폭락을 합니다. 갑자기. 폭락하는데 여러분들도 부동산 담보 대출 많이 하죠. 뭐 DTI라던가 뭐 LTV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이 폭락을 하는데 이 폭락하니까 가치가 갑자기 떨어지면은 부동산 팔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은행이 이제 돈을 자기가 빌려준 돈을 챙겨야 되니까. 근데 갑자기 떨어지니까 이 돈을 다 날린 거예요. 돈을 갑자기 떨어져서 팔지도 못하고 또 이런 매물들이 사실상 한두 개가 조금씩 떨어지면은 조금씩 팔면 돼요. 팔면 돼. 법원에 해가지고 경매를 붙이셔서 팔면 은행이 돈을 챙기는데 갑자기 모든 부동산들이 우후죽순으로 떨어지니까 다 팔게 되면 누가 삽니까 그거를? 갑자기 모든 부동산들이 매물로 나오면은 살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값이 계속 떨어지니까 좀 더 기다리자 그러면 안 사다가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헐값에 팔게 되는데 빌려준 돈보다 바로 부동산 가치가 더 낮아진 겁니다. 그래서 은행들이 파산을 하죠. 자, 이런 상황인데 그렇게 되니까 아무튼 부동산이 문제예요.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런 부동산들을 바로 이 브루스 플랫이 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주식이랑 똑같아요. 저평가된 부동산을 사면 되는 겁니다. 저평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세계 경제가 위기의 터널을 빠져나오고 몇 년 후에 브룩필드의 성과가 놀라웠는데 바로 그 세계 곳곳에 있는 그 거대한 빌딩들 있죠. 빌딩들의 가치가 엄청나게 상승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박이 났어요. 이 자산운용사가. 그래서 부동산과 인프라가 비교적 덜 개발된 자산 분야인데 가격이 떨어진 좋은 그리고 실존하죠. 부동산 같은 경우는 건물이 있기 때문에 이 건물에다가 투자를 해서 건물을 사 모으니까 나중에 건물이 뭐 무너지지는 않았다.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무너지지 않고 다시 가격이 상승하면은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브룩필드에 있던 브루스 플랫이 대박을 쳤다. 라는 것이고 2016년 10월에 이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는 바로 브루스 플랫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성과가 좋은 CEO 86위로 선정을 했습니다. 86위에서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86위도 굉장한 겁니다. 우리나라 100위권 안에 드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사실상 그쵸? 그렇기 때문에 몇 명 안 되죠. 뭐 자산 뭐 총량이라던가 이런 것도 봤을 때 뭐 그렇죠. 100위도 잘 안 돼요. 그런 것들 굉장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플랫이 CEO를 맡은 후에 브룩필드가 기존 복잡한 투자 자산을 단순화해서 부동산과 인프라, 재생에너지 이런 것에 집중 투자하는 바로 이런 전문 업체로 탈바꿈을 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것이 유럽이나 일본, 중국, 인도, 브라질 이쪽 총 35개국의 자산을 운용을 하고 있다. 자산 운용 굉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잘 하고 있고 인프라 같은 것들 국가의 중추적인 인프라에 투자를 한다. 또 이 브루스 플랫은 부동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프라 투자 열심히 했는데 어떤 것들 했으면은 그 석탄 이런 것들에 투자를 했어요. 국가의 중추적인 인프라. 그래서 석탄을 판매하지 않지만 브루스 플랫의 회사는 바로 자산운용사죠. 석탄을 판매하지 않아요. 하지만 석탄 광구와 운반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왜냐? 회사 주식을 갖고 있으니까. 또 천연가스를 팔지 않아요. 브루스 플랫은. 하지만 천연가스 수송에 바로 브루스 플랫이 투자한 회사가 파이프라인을 사용하고 있다. 여러 가지 그 인프라들을 투자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 또 최근에는 이 브루스 플랫의 바로 브룩필드가 파산한 세계 최대 태양광 업체인 선 에딘슨의 자회사를 인수한다.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인프라 산업, 인프라와 부동산 이런 쪽에 적극적인 투자로 성공을 했다라는 것이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태양광도 파산했죠. 파산한 것에다 투자를 했어요. 파산에. 그래서 이런 것들 보시면은 확실히 저평가되고 가치가 많이 떨어진 것에 투자한다
있다라는 것, 또 이런 것들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그 부동산 같은 경우도 세계 이 부동산 시장이 어려울 때 투자를 했던 것처럼 자금난에 놓여져 있는 인프라 산업에 투자해서 급등을 노리고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또 인도에 또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브루스 필렛의 투자 비법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굉장히 많이 가격이 하락한 이 자산 가치가 있는 것들에 투자를 한다는 것이죠. 부동산이나 인프라. 자, 아까 말씀드렸던 A리츠 이런 거는 회사에 투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A리츠. 그래서 A리츠 같은 것들을 보신다면은 바로 부동산 투자지만 지금 저점을 바닥 다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A리츠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도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상가형 건물에도 투자하고 있고 오피스텔 등등 다양한 건물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건물을 사고 싶다. 5천억, 7천억짜리 건물을 사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개인 돈으로는 절대 못 사죠. 개인들의 투자 자금을 모아서 이렇게 부동산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리츠 펀드는 이렇게 시장에서 찾아보시면은 몇 개 있어요. A리츠도 그렇고 몇 개 있는데 여러분들이 리츠 펀드에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게 리츠 펀드, 여기에 있는 A리츠 같은 이런 종목들은 사실상 오늘 코스피 코스닥이 막 떨어지잖아요. 코스피 코스닥이 1% 넘게 하락하고 있는데 이런 거에 별로 영향을 안 받아요. 왜냐하면은 부동산 시장은 또 주식시장과 별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산 투자 주식에만 올인해서는 안 됩니다. 분산 투자라는 측면에서 바로 부동산 투자. 근데 또 부동산 잘 모르는 사람이 섣부르게 또 부동산에 막 투자했다가 망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막 공인중개사 이런 데 찾아보면서.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저는 이런 걸 더 추천을 드려요. 괜히 어설프게 부동산 잘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보다 복덕방이라던가 중개업소 찾아다니는 것보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익숙한 주식을 통해서 또 부동산 이 수수료가 더 쌉니다. 여러분들 부동산 여러분들 거래 한 번 하면 몇 프로입니까? 몇 프로예요? 그 수수료, 중개 수수료 0.9%가량 되죠. 대략 0.9% 이렇게 되는데 부동산 중개 수수료 이거는 리츠펀드 이거 부동산 사면은 요거 수수료 얼마 안 되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주식 수수료 뭐 요즘 증권사들 인터넷 증권사들 뭐 XX 증권 이런 데서는 0.015% 이거밖에 안 돼요. 여러분 0.9% 수수료 주는 것보다 0.01%가 낫죠. 세금적인 측면에서도 부동산보다 주식이 낫기 때문에 요거는 부동산 자체를 아예 소유를 하는 겁니다. 리츠펀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보신다면은 여러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내 자산을 소유할 수 있다. 건물을 내가 가질 수 있다. 이런 것들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아까 브루스 플랫처럼 현명한 투자 이어나갈 수 있겠습니다.